안녕하세요. 시카고 썰레발의 시종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회장님 요즘 옛날에 떴던 말이 또 뜨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로남불 아세요 혹시? 예, 사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냉혹하다라는 말을 잘 썼거든요. 예. 제가 잘 썼습니다. 근데 그 이거 말을. 진짜 뜻하고. 그런데 예, 내로남불이란 말이 바로 나에게는 로맨스 합리화해서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남은 아주 냉혹하게 약점을 찔러서 정말 졸도하게 만드는 냉혹함. 이게 뜻이요. 그게, 제가 예. 그냥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박기태 국회의장 하셨던 분이 전에 국회의원 할 때 이분이 얘기한 거는 그게 아니라 뭐였냐면은 아니 내가 부동산 내가 하는 거는 투자고 네가 하는 거는 투기 아니냐 이 소리고 내로남불은 또 뭐냐면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은 불륜. 근데 요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런 말은 사회 단면 진리에 가까운 말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런 문제를 자숙하고 고쳐나가야 될 일인데 안 고쳐지는데 어떻게 말이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이제 6회 방송까지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은 또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 저 나름대로도 이게 진짜 중심을 잡고 했는지 아니면은 시카고 썰레발 방송이 뭐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뭐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좀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는 질책하시는 분도 있고 좀 잘했다 뭐 이렇게 힘내라 하시는 분은 이제 조금 있고 그래서 뭐 혹시 회장님은 뭐 그런 전화 혹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전화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실수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는 것을 보고 준비 안 된 사람이라고 지탄을 받았는데 그것은 나의 실수를 지탄하기보다 남에게 예의를 지킬 줄 아는 나를 훈련시켜주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니까 그런 문제는 내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공존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이슈를 제시하는가. 제가 이제 이런 문제는 저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해왔던 일이 내가 평화를 남보다 사랑해서가 아니고 남보다 전쟁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인류 공영을 위해서 평화는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의 염려는 너무 앞서가지 말고 지켜보고 결과를 정말 평화라는 결과를 공유하자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예, 우리가 이런 표현이 미숙해서 누구에게 치우쳤다 편견적이다 하는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자숙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인데요. 이제 저희 방송 자체가 이제 그냥 다 보여주자. 뭐 편집하면은 할 수 있죠.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것만 이렇게 하고 또 실수하는 장면은 뭐 또 안 나가고 이게 있는데 저하고 이제 PD하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갈등이 생겼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그거 뭐 다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어떤 분들은 또 그 예의가 아니다. 근데 회장님한테 이제 그렇게 전화 주신 분은 저는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만큼 관심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희 트렌드는 이제 그냥 있는 대로 다 보여주자. 그냥 있는 대로 다 보여주고 근데 아까 이제 말씀 중에요.
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요즘 또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전쟁을 불사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회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에서뿐 아니고 제가 흔히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만 누구도 사기꾼 같은 사람에게 사기 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 사람 도둑놈 같다라고 생각하면 도둑 맞을 게 있으면 조심합니다. 그런데 정말 보기에는 흠없이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당하고 나면 더 아프고 더 정말 자신이 비참할 정도로 어리석었다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전쟁을 좋아할 듯 보이는 사람은 남의 약점을 웃으면서 집요하게 공격해서 정말 아사 상태로 만듭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전쟁을 불사하는 사람이고, 남의 약점을 보면 야, 이것은 우리가 인류 평화를 위해서 고쳐나가자 한다면, 자기가 그 약점을 보완해 주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회장님께 이제 질문을 안 할게요. 왜냐면은 이것도 질문하면은 또 저거니까, 지금 이제 뭐 전쟁을 불사하는 하고 싶어하는 사람, 또 이제 가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평화를 찾기 위해서,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방송이 제가 볼 때는 저도 어쩔 때는 굉장히 좀 난감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있으면 그 농객분들이 나오셔갖고 서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은데, 이제 안 나오시고 뒤에서는 이제 많은 조언을 주세요. 그래서 과연 제가 이 방송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어쩔 때는 이게 제가 보수인가 진보인가 뭐 합리화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좀 자숙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내 상대가, 대화하는 상대가 어떤 보수주의가 와서 보수 성향의 발언을 해도 나는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상반된 진보 논리를 펼쳐서 그 사람하고 보수와 진보를 청취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나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얘기를 듣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화가 나요. 화가 나는 이유가 저 때문에요? 아니, 명제 때문에 화가 나는 이유가, 보수와 진보, 사실로 돈이, 권력이 바로 사람의 심령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과연 돈 앞에, 권력 앞에 냉정한 사람이 있는가? 저는요, 45년생, 제가 유교를 6살 때, 50년, 한국날 6살 때 유교를 체험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그 총알이 하늘을 비행하는 그 가운데서 이리도 저리도 못 가는 낙동강 최후방어선 북방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남전쟁을 직접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수께끼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일입니다. 월남전뿐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장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왜 인터넷 방송들이 이렇게 생기고 왜 자꾸 이렇게 저거 하냐면은,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중용을 못 지켜서 그런 것 같아요. 중심이 없고, 그리고 저도 어쩔 때는 이제 이게 방송을 통하지 않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저도 제 주장을 막 피거든요. 그 주장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어떻게 하면 이겨야 될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 사람보다 똑똑하게 보일까. 예, 솔직합니다. 아니, 예, 무조건 이겨야 되고 또 그게 또 이기게 되면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내가 방송 잘했구나.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는 좀 중용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시청률이 떨어져요. 안 봐요. 사람이 식당에 가면 몸에 좋다고 해서 골고루 맛없는 거 있는 거 골라서 골고루 섭취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기 입맛에 특히 뷔페 식당에 가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다 먹습니다. 노인 세대는 배고픈 향수 때문에 막 접시가 넘치도록 가져와서 다 못 먹는 그 가난의 향수를 지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중용의 입장에서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의 얘기를 들어도 제 견해와 일치되는 것만 골라 듣고 상대에 설득 당하더라도 다 듣고 나서 그렇지만 그런데 하면 도로목입니다.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가 원래 주장하던 그곳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누구에게나 주장하고 싶은 것은 공유의 가치, 공감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정말 서로 합치고 공유하고 공용할 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좋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제안을 하니까 상대가 제안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동참 못하겠다. 그게 우리 동포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동포 사회 말씀 나오셨는데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이렇게 조회수를 보거나 저희가 이제 저희 어카운트를 보면 이제 어느 지역에서 본다는 게 다 나와요. 뭐 대한민국에서 얼마큼 보고 시카고에서 얼마큼 보고 뭐 이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나라로 따지면 한 7개 나라에서 봐요. 근데 시카고가 이제 거의 많이 보시는데 처음에 이제 1회, 2회까지는 이제 저희가 아는 지인들한테 이제 이렇게 카톡으로 해서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3회세부터는 이제 저희 PD하고 저하고 보내지 말자. 왜 그러냐면은 진짜 시카고가 이게 좀 열린 방송이 될 때까지 한 명을 위해서라도 한번 가보자. 그랬는데 정치에 관심도는 되게 높으세요. 근데 지금 인터넷 방송들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이걸 못 지키니까 그런 거고 국민들이 더 똑똑하거든요. 현재. 그 또 하나는 시카고가 저는 이렇게 보수적인지는 몰랐어요. 사실적으로. 정치 얘기가 금기화 되듯이. 그래서 좀 열린 시카고가 되고 이제는 뭐 1세대, 2세대가 이제 바뀌는 과정이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러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보면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이제 흑백 논리를 이제 좀 많이 하세요. 이제 실질적으로 정치인들만 탓하는 게 아니고 기존 방송이 신용을 잃었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이 우후죽순처럼 나라도 바른 세상, 바른 말을 해보자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인터넷 방송이 생겼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수 진영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진보주의가 아니고 거짓말주의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정말 저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요. 평양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원도시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50대, 60대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도 동감하는 게요. 공감하는 게. 제 얘기를 한마디만 더 보탭시다. 예.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
야, 평양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원도시야. 먹혀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인터넷 뭐 방송에서 진부와 인터넷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 종북 아닙니까? 그 종북? 종북이 아니고 사실은 종북도 아니죠. 그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죠.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백희가 놓여 있습니다만은 연필로 뭐라고 써놓고 아무리 좋은 지우개를 지워도 표가 납니다. 어린 아이에게 잘못 가르친 거짓 교육은 영의 그 마음에 데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진보 좋은 거예요. 거짓말이 나쁜 거지. 진보 보다 잘 살자, 보다 발전시키자, 보다 행복하자, 보다 평화롭자, 전부 진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한번 그냥 이거 뭐 시카고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고 한국에서도 아는 사실인데 제가 그 한국에서 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드는지 제가 이제 그래서 그걸 가만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팩트가 아니면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찾았습니다. 그 증거를 제시하면 제시할 수가 있는데 그 인터넷 방송 중에서 그 태극기를 갖고 이제 그 집회에 기자가 가서 왜 성조기를 드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저 진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여자분이신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억울하게 그 지금 교도소에 법이 아닌 법 때문에 갇혀 계시는데 우리의 대통령은 트럼프기 때문에 성조기를 듭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성조기가 그래서 드는구나. 저는 맨 처음에 이제 한미 동맹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거 회장님께 따지자 그러는 얘기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수든 진보든 너무나 과한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용을 좀 지키면서, 제 생각에는. 난 그 말, 그 사상 모두 다 의리 안 하는데, 우리나라의 사대주의 사상, 그것은 이제 국가 간의 이 얘기인데 우리 민족성, 국민성이 강자 앞에는 굴종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굴종합니다. 약자 앞에 가서는 군림합니다. 이게 우리 약소국가로서의 살아오는 국민성으로 자리 잡아버렸어요. 혹시 그 사람은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나오시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조기를 든다. 그 사람은 나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6.25 동란 때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미국 시골에서 차출된 군인이 한국에 와서 수많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자유를 잃을까봐 국민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태극기를 들었다면 어그리하지만은 난 그것은 하나의 일종의 사대서 지금 국회의원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이가 중국 수상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것도 사대주의라고 비평받아 마땅하지만은 그 여자분도 아주 잘못에 빠진 사대주의 신봉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할까 말까. 왜냐면 또 이게 방송에서 얘기하면요. 저 사회자는 또 이제 이렇게 진영 논리 만들고 또 은근히 이렇게 뒤통수를 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저도 방송이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과연 저의 주장이 과연 그 한 분일 수도 있잖아요. 정당화를 시키려고 하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과연 합리적이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여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해서 책임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중압감도 느끼는데 그동안 이렇게 썰레발을 해오면서 이게 과연 정당성을 나를 위한 정당성이냐 아니면 뭐 합리화를 거짓 합리화를 만들기 위한 합리화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개인의 편견을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가치로 공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오늘 토론을 해서 그 청취자들의 몫입니다. 과연 청취자도 미국 트럼프가 대통령을 한국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를 종북, 흔히 말하는 거짓 자유, 종북에 짓밟혀서 수많은 애국인의 피까지 불러다 흘린 그 자유를 잃을까봐 그 자유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대표로 미국 국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약소국 아니죠. 내 나라는 아니죠.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강대국의 속성을 이 나이 되도록 느낀 게 강대국의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약소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는 사람은 순진한 강대국의 시민일 수는 있어도 절대 강대국이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월남을 보고 알았습니다. 근데 이 월남에 방위조약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1회 방송사부터 이제 진보 보수 그다음에 그 노숙하는 소녀상 아니 그 진짜 노숙하는 소녀상은 어떻게 뭐 지금 이건 나중에 저희 예, 한번 제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예. 그 역시 추진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은 대한민국 여성 대한민국에서 징발된 위안부 소녀라는 국한돼 버리면 일본과 한국의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성, 대한민국의 복장을 한 소녀상이지만 인권이 파괴된, 여자의 인권이 파괴된 최악의 모델로 클로즈업 한다면 근데 저는 이제 그 하나도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족할 게 없습니다. 회장님께 이제 그 도로 여쭤본 게 아니라 전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고 계속 이게 조회수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혹시 노숙하는 소녀상이 뭐 올해도 내년에도 노숙할까봐 좀 약간 염려스러워서 한번 짚어봤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진짜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시카고라는 데가 저는 이렇게 보수적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정치에 대한 이거는 굉장히 많이 보세요. 근데 저한테 자주 전화 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는 제가 저희 방송이 이제 한 40분 정도 나가거든요. 40분이면 이제 공중파 정규 방송 그 이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장님이나 저나 뭐 여지까지 해오면서 저희가 각본 없는 진짜 드라마 제가 회장님한테 목요일날 이번 주 뭘로 하겠습니다 주제 하나 달랑 이렇게 드리면은 금토일 이제 공부하시고 저도 공부를 해서 월요일날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각본이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회장님도 엄청 공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40분 중에서 보니까 20분 정도 되면 신경이 와서 끈대요. 20분 보다가. 그래서 제가 끝까지 한번 좀 봐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어우 좋습니다. 처음엔 싫다가 지금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게 진보인 분들은 보수인 분이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잖아요.
토론을 하게 되면은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도 여기 이제 저희 토론 나오면서 녹화 전에 진보 방송, 보수 방송, 법정까지 찾아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안 찾아볼 수가 없죠. 왜냐면 제가 또 어떤 질문을 드릴지 아니면 또 회장님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진영 논리가 또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가 어떻게 하면 열린 방송으로 갈 수 있을까? 좀 나서서 회장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진짜 용기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이 먹고 얻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2층에서 올라가서 세상을 보는 경치는 시계가 좁지만은 시얼스 빌딩이나 잔 행칵 아주 높은 빌딩 100층 이상에 가서 보면 시계가 아주 높다. 그런데 2층에서 보면 똑똑하게 볼 수 있는데 100층에 가서 멀리는 보이는데 아주 희미하게 보인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의 사는 경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륜과 지식은 보편적인 삶의 지혜라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파고들어가면 백치에 가까울 정도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오래 살다가 보니까 뭐 스단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더라. 내가 살아오면서 겪어보니까 이렇게 아픔을 당하더라 하는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지, 지식인과 전문인에 대한 차이가, 전문인은 한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식인이라면 골고루 삶의 지혜를 말하지 않나 하는 예, 생각이. 저는 근데 이제 그 중용이라는 책을 보면서 예. 이제 이거 중용 혹시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책? 죄송합니다. 나는 중용에 대한 책의 중요성보다도 이게 이제 공자에서 이제 발생된 하나의 유학에서 나온 손자. 말인데, 중용이라는 내가 보는 것이 보는 중용의 중요성은 객관성입니다. 어디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 그렇게 유지하려면 나도 없어야 되고 너도 없어야 되는 무의 세계에서 어떤 사물을 인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근데 하는.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게요. 저는 이제 중용이라는 책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게 진짜 나와요. 네. 뭐가 나오냐면은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너무 많이 배워서 중간을 못 지켜서 너무 높아서 안 되는 거고, 너무 못 배운 사람은 너무 그 중간에 가서 모자라기 때문에 또 안 된다. 이 중간이 굉장히 힘든 건데, 만약에 지금 저희 세대에는 지금 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보수도 중용을 지키고 진보도 중용을 지키고, 그럼 과연 중도는 중용을 지키는 중도냐? 그 해답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중용도 진보도 진실한 삶을 살 때 중용입니다. 그런데 거짓과 아짓,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 이게 바로 자기 편견으로 빠지기 때문에 중용의 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의 삶은 진실해야 됩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거짓이 나쁜 것이지 진보는 좋은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잘 살려면 진보적인 사고, 진보적인 생각, 진보적인 기술, 모든 것이 진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편견을 갖고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이 나쁜 거지. 그래서 보수가 그렇다면 보수가 나쁘고. 예, 예. 바로 그 말인데 저도 어쩔 때는 어떤 분들이요 사석에서 얘기하면 당신은 진보가야. 근데 어떨 때는 또 당신은 진보자인데 보수네 또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편견에 의한 사고방식에서 오늘은 진보였다가 내일은 보수고 내일은 보수였다가 또 그 모레는 진보고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옷을 어쩔 때는 진보의 옷을 입고 어쩔 때는 보수의 옷을 입고 근데 시카고 같은 경우는 진보 보수 저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즈니스나 아니면 자기에 맞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들 같아요. 솔직히 그 진보와 보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시카고 내 옷에 맞는 거다 그냥. 시카고뿐 아니고 동포 사회가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디든 당신 무엇을 지키냐고 묻는다면 보수라는 것은 어떤 무언가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야 보수고 진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업그레이드 시킬 게 있어야 진보가 있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을 지킬 게 있어야 보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라는 인권이라는 이런 어떤 팩트가 정해지고 내가 정말 우리의 인권을 상향시키고 싶다. 이 인권을 지키고 싶다. 파괴된 인권을 좀 더 정진시키고 싶다 하면 이건 진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마지막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냐면은요. 이제 뭐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 뭐 저 잘난 줄 알잖아요. 그렇죠? 이거 잘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고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쯤은 계속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더 발전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오늘 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전 청취자가 여기서 패널들이 하는 그 토론자가 하는 얘기들을 종합해서 공유의 가치가 있는가, 공감하는가, 공감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서 공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동포 사회에 발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내 말 듣고 내 말 따라할 사람 시카고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평가하기 이전에 저 말을 우리가 세어하면서 토론할 가치가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뭐 나 욕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저도 욕을 좀 먹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 방송 시작하면서 그 각오로 했는데 이제 그 각오의 가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청자나 청취자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시겠죠. 이제 그 부분을.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시카고 썰라이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좀 더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서 이게 좀 갈 수 있는 그러한 좀 방송이 되고자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하여튼 회장님께 오늘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주제가 없는 주제인데 지금 아까 이제 말씀 중에서 이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이제 방송에는 이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중용을 지켜나가면서 해야 되고 청취자나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방송을 듣고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일찍 끝내줘서 고맙습니다.